리플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우리가 이겼다라는 단 한마디를 던지며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선언을 두고 수많은 대중이 드디어 소송 리스크가 완벽히 끝났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냉정한 시장의 구조를 뜯어보는 제 관점에서는 이 발언이 마냥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전환점으로 다가왔거든요. 갈링하우스 회장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강력한 승리를 확신한 것인지, 가격 폭등이라는 표면적인 환상 뒤에 숨겨진 입법부의 거대한 움직임을 냉철하게 파헤쳐 보셔야만 합니다. 이번 거대한 사건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공약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암호화폐 반대 세력들의 무분별한 규제 때문에 수많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쫓겨났는데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날린 거였죠. 여기에 갈링하우스 회장이 화답하며 규제 세력들은 법원과 선거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선언한 건데,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강조한 핵심 단어가 바로 미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뜻하는 퓨처 프루프라는 개념이거든요. 즉 정권의 성향이나 수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의 틀 자체를 완전히 고정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퓨처 프루프를 완성하기 위해 미국 정계와 리플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는 핵심 무기가 바로 현재 의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법안의 이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은 아주 명확한데, 시장에 존재하는 가상자산들을 정밀하게 분류하여 주식 같은 증권인지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를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수년간 지루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가격이 억눌렸던 유일한 이유가 법적 기준의 부재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상품으로 지위가 확정되면서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법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 줄 알지만 온체인 데이터와 정치권 기록을 보면 이 법안은 이미 작년에 거대한 산 하나를 완벽하게 넘어선 상태인데요. 2025년 7월에 치러진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무려 찬성 294표 대 반대 144표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문턱을 통과하는 대기록을 세웠거든요. 미국 의회 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명확한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대세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최근 2026년 5월에는 미국 입법의 또 다른 심장부인 상원위원회마저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통과시키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리플이 당장 7,000원까지 무조건 폭등할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은 지금의 상황이 최종 영수증을 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막 첫 본구리를 넘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상원위원회를 넘었다는 것은 입법의 시작일 뿐, 앞으로 본회의 전체 표결과 하원 버전과의 조율, 그리고 최종 대통령 서명까지 냉정하고 정교한 절차들이 여전히 첩첩산중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의 단계를 냉정하게 비유하자면 계산을 완수하고 영수증을 쥔 게 아니라 마트 계산대 바로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특히 상원 전체 표결에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반수가 아니라 반대파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소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하는 무거운 장벽이 존재하거든요. 갈링하우스 회장이 이겼다고 자신 있게 외친 선언의 본질은 당장 법안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머지않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안착했다는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숨죽이고 지켜봐야 할 결정적인 대목은 이 계산대 대기 작전에는 냉혹한 마감 시한, 즉 2026년 여름의 기회의 창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미국 정치권의 입법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올해 6월에서 8월 초 사이로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이처럼 민감한 법안 처리를 전면 회피하고 선거판으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창문이 닫히면 법안은 2027년 차기 의회로 밀리며 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이번 법안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한 단기 가격 호재 수준을 넘어선 연방법의 영구성과 지속성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결합하기 때문인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받아 발효되는 순간 리플 XRP의 디지털 상품 지위는 미국의 연방법전에 영구적으로 음각되어 각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의 뼈대가 법으로 굳어지면 향후 그 어떤 적대적인 정부나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의회가 확정한 자산 분류 체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거나 되돌리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동안 리플을 장기 보유해온 홀더분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묵혀두었던 가장 근본적인 공포는 바로 정권 교체에 따른 규제 보복 리스크였습니다. 친남호 화폐 성향의 정권이 끝나고 다시 적대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과거의 SEC처럼 또다시 소송을 걸고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려왔던 건데요. 클래리티 법안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차원을 넘어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자산의 법적 안정성을 완벽히 보장하여 판 자체를 완전히 굳혀버리는 절대적인 방파제가 되어줍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거대한 입법 혁명의 길목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냉정한 자산시장의 대원칙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하는데요. 소문에 매수하고 뉴스에 매도하는 금융시장의 오래된 역사적 패턴은 리플이라고 해서 결코 비켜가지 않거든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대중의 맹목적인 폭등 환호에 휩쓸려 무지성으로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갈링하우스의 승리 선언을 맹신하기보다 철저하게 입법 타임라인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주장하는 7,000원이라는 자극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나 이번 여름의 짧은 창문 안에서 법안이 무사히 최종 발효되고 그 사이 비트코인이 것이 경제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닌 만큼 장밋빛 환상에 눈이 멀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리한 투자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거든요. 지금은 달콤한 유혹의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입법의 현실적인 구동 여부와 거대 기관 자금의 유동성 통로를 정밀하게 체크하는 냉철한 구조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스탠스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취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빌드업되고 있는 금융구조의 변화를 차분하게 응시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 창문이 열리고 확고한 법적 토대가 연방법에 각인되는 순간 리플의 진정한 글로벌 패권과 기관 자금의 대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눈앞의 잔파도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제도의 길목을 선점하는 냉철한 투자자만이 다가올 금융혁명에 거대한 불을 온전히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결국 행동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미래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속할 다음 비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응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